이제 수나라가 끝나야지. 그리고 당나라가 이제 최강, 이제 당나라. 당나라 넘어옵니다, 당나라. 당나라 이게 시작이나 하겠나 모르겠네. 당나라 군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당나라가 최강이었고, 당나라가 700년대 장안 인구가 얼마냐면요. 장안이 수도잖아요. 수도. 지금 서안인데, 지금 시안이라고도 하는 서안인데, 장안 인구가 724년쯤 되면 200만이에요. 안 놀래는 거는 요즘 너무 큰 걸 우리가 다 들어서 그래. 너무 큰 걸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서울 인구가 뭐, 1000만인데 뭐 대단할 게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200만이 펼쳐서 살면요. 아파트가 없이 펼쳐서 살고 그 사람들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농토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이 보통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당나라가 이제 개국되는 과정을 얘기할 건데 그 개국 과정에서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관농 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 관농 집단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희한하지. 관농 집단. 이게 관이라는 게 관중이라는 얘기고 롱이라고 하는 건 롱서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그래서 저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떤 그 당시 시대를 주름잡던 세력 집단이 있어요. 세력 집단. 걔네가 나라를 만들어. 그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북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위. 북위가 쪼개져 가지고 서위 동위로 나누고. 이런 거 얘기하면 나도 죽음인 줄은 알고 있는데 그냥 들어봐. 어려운 얘기 안 해. 어려운 얘기. 내가 불교는 그나마 좀 이렇게 잘난 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단어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 서위 쪽이 북주, 이게 북제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쪽 계열에서 통일하는 게 수나라예요. 그리고 이걸 계승하는 게 당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흐름이 강력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북주를 만든 사람이 우문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우문태가 이게 나오잖아요. 저 관농 집단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섬서성 쪽. 그러니까는 저 관중평야에 있는 쪽, 장안 낙양 쪽이에요. 그 근처 섬서성 쪽. 그 다음에 감숙성 쪽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지도로 그리면 이게 장안 낙양 이쪽하고 이쪽이에요. 얘네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북방 유목민들이 내려와서 유진남북조 시작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선비, 흉노족, 선비족, 흉노족, 갈족, 갈저강이거든요. 갈족, 저족, 강족 이렇게 다섯 개인데 이 중에 선비족이 제일 강력합니다. 이 선비족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얘네가 다 선비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비족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쪽 세력들이 나라를 만들었다가 뒤집었다 만들었다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 국문태라고 이 우문태라고 하는 사람, 이 우문 씨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우문 씨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우리 역사에서 나옵니다. 우문술 고구려 침략할 때 수나라 고구려 침략할 때 우문술 우중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니 우문술 우중문 같은 동씨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니야. 얘는 성이 여기까지고 얘는 성이 여기야. 완전 다른 놈이에요. 완전 다릅니다. 우문 씨 굉장히 명문가예요. 우문 씨가. 그렇게 해서 저 우문태가 저 북주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자기랑 친한 이런 세력들을 이렇게 만든 게 팔주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팔주국. 8개 덩어리. 예. 그러니까 나라로 봉해주는 거예요. 조그맣게 이렇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삼성을 만들고 나중에 이제 조금씩 쪼개잖아요. 뭐 신세계, 뭐 제1제당, 뭐 신라백화점,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 특히 유목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세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목민은 가족보다도 친구, 상당히 이걸 굉장히 유대감을 대단하게 봅니다. 농경 문화의 특징이 혈통을 굉장히 중시하고, 유목 문화 같은 경우는 혈통보다도 이게 아는 자기랑 얼마나 친하냐 이런 관계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입양 문화를 보면 우리나라 입양 문화가 바뀌게 되는 게, 원래 우리나라 입양 문화는 내 대가 끊어지면, 내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구나. 내 대가 끊어지면 안 되고, 누구 대가 끊어지면 그 집에 장남 대가 끊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우리가 종가로. 요 끊어지면 차남의 장남을 데려다가 세우잖아요. 이렇게. 이게 왜냐면 이게 피의 문제거든요. 혈통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입양 같은 걸 할 때는 저게 지금 거의 다 사라졌죠. 최근 한 20년 동안에 뭐가 엄청나게 바뀌었냐면, 내 자식이 아닌데 키우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모질러도 내 피가 섞인 자식이어야 됐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거 진짜 많이 따졌거든요. 그래서 나오고 막 이랬잖아. 밖에서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결혼할 때 이렇게 달고 가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거 우리 어렸을 때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결혼을 여러 번 하면서 성씨가 다른 애들이 자식이 5이에요. 얘 성씨 다르고 얘 성씨, 저걸 어떻게 키우지? 우리 그랬는데, 이제 그게 좀 문화가 바뀌었죠. 지금은. 아니, 그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바뀌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뀐 이유가 뭐냐면, 걔네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식의 젊은 애들이 받아들이는 게 유목문화예요. 그러니까 나랑 얼마나 친하고 정이 들었느냐를 중심으로 하지, 꼭 내펴야 된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저 팔주국이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이렇게 나누는데, 이 우문씨도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독고씨 굉장히 중요한 독고씨. 그 다음에 이씨. 이씨가 여기로 가네, 나중에. 이씨가 일로 가네. 그래서 이호, 이병, 이연, 이게 당고조예요. 당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이 우문씨도 굉장히 중요하고, 양씨가 없어요. 수나라를 세우는 양씨가. 양씨는 저 팔주국이 아니었던 거야. 팔주국이 최고 레벨이고, 팔주국 밑에 귀족 중에서 조금 떨어지는 놈이 있어. 그 12대장이라 그래. 12대장. 팔주국이 최고 하위급 귀족.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밑에 12대장이라 그래서 그보다 약간 떨어지는, 우리도 뭐 얘기하면 뭐 재벌 이렇게 얘기하면 큰 재벌, 딱 들어올 만한 재벌이 있고, 저 집도 재벌이래. 아, 그래? 이런 집도 있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집에 이 12대장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양씨예요. 수나라를 건국하는. 걔가 수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던, 수문제가 건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독고씨의 지지를 받아서. 수문제가 요 독고씨한테 딸이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이 집 굉장히 대단하다. 황후가 셋이나 나왔던 집안이다. 이 독고신이라는 사람의 장녀가 북제 2대 황제인 명제의 부인이고, 그 다음에 칠녀가 수문제 부인. 그 다음에 사녀가, 독고만타가 이병의 부인이에요. 당고조 이연 아버지. 그래서 독고씨가 양씨를 후원해서 이쪽에 팔주국들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만들어준 거예요. 그걸 관농 집단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나라 입장에서는, 수문제 입장에서는 자기 위에 집안이 8이 있는 게, 내가 황제가 됐는데 좀 짜증이 나지. 그리고 저 중에서 최고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저 8개 팔주국 중에서 최고는 뭐냐? 독고씨. 아니, 독고씨가 아니라 우문씨거든요. 그래서 키워줬더니 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우문씨를 도륙을 합니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쟤네가 워낙 집안이 좋으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걔네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수나라가 무너질 때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고구려정벌 수양제가 고구려정벌 실패, 그 다음에 대운하 건설, 그 다음에 만리장성 이렇게 수축 이런 거 엄청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서 망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저 팔주국의 이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팔주국이 지지해서 만들어줬는데 이놈이 우리 밑에라고 생각했더니 지가 황제 되더니 주인을 문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반해서 새로 팀을 짰대. 야, 그러지 말고 제 당대표 시키지 말고 제 조지고 우리 새로운 당대표를 만듭시다. 누굴 것 같아요? 이씨. 당나라 이씨. 얘가 당국공의 봉해지거든요. 이호라고 하는 분이 당국공이에요. 그래서 당나라라고 나중에 하게 되는 거예요. 당나라라고. 그래서 이런 사연들이 있어요. 이런 사연들이.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는 수나라 양씨는 양씨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유계씨고 당나라 이씨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하씨예요. 전부 선비족 계열이에요. 전부 선비족 계열. 그래서 가장 선비족 중에서도 주류에 속했던 팔주국이라고 하는 관농 집단이 저 사람들의 영역이 섬서성과 그러니까는 관중 지역과 그 다음에 농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역 명칭을 붙여서 관농 지역이라고 그래요. 조선을 이끈 사람들은 누구냐면 조선시대 때 양반들 누구냐면 기호라고 하거든요. 기호 양반이라고 하거든요. 기호가 경기, 그 다음에 호가 호북입니다. 호남 아닙니다. 호남에는 그러니까 호북은 충청도, 호남은 전라도. 전라도에는 양반이 없다. 그거는 이중환의 택리지 같은 데 보면 나와. 왜? 양반은 거기서 출퇴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까지 딱 가야 되는 게 그게 어디냐면 충청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그 밖으로 벗어나면 서울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뭐가 똑같은 거냐면 내가 대권에 도전해야겠다. 그러면 서울시장을 하든지 경기도지사 정도를 해야지 어디 다른 이렇게 좀 찌리한 도지사를 가지고는 못 올라오죠. 대권 주자로 안 꼽아주죠. 아예. 그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관농 집단들의 이학 집산에 의해서 수나라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건 역사에서 볼 때. 그리고 우문술이 고구려 정벌할 때 안 움직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안 움직였다. 진기한 이야기들이 있어. 여러분이 표면에서만 못 듣는 아주 그런 진기한 이야기. 이게 관농 집단. 여러분 아마 관농이라는 얘기 자체를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처음 들으면 뭐 저런 발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웃겨요. 뭐 장난하나? 뭐 이렇게. 그런데 저들이 북위 이래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주가 건설되는 때부터 계속해서 나라를 만들었던. 그리고 쟤네들이 언제 없어지냐면 당나라가 이제 완전히 안정기에 들어서면. 측천무, 당고조 이치, 측천무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안정된 나라 입장에서는 저것들 위험하지. 저것들이 자꾸 나라를 만들고 뒤집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날려야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날려야죠. 그래서 나중에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당나라 개국에 대한 이러한 배경 이야기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당나라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 이세민 이야기 진짜 재밌거든. 엄청난 이야기. 예, 그리고 관세음 보살과 어떻게 이세민을 얽혔는지. 그래서 소림사 스님들이 또 이세민을 구하잖아요. 그게 소림사가 떡상해서 지금 오늘날 매출이 1조 원이래. 1조 원. 절 하나가 삼성의 핸드폰 다 팔아가지고 1조 순수익이 1조 나오겠나 모르겠다. 세상에 이런 절이 있어. 소림사. 그게 떡상하는 이유 다 이런 데랑 관련돼.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